안녕하세요. 광활한 우주에서 순위를 찾는 우주랭킹입니다. 인간은 연구 및 실험들을 진행하기 위해 무려 400km 상공에 집을 지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이른바 ISS입니다. 보통 3명에서 6명의 우주인들이 ISS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사실 우주공간은 인간에게 꽤나 해롭습니다. 무중력 상태로 인한 근육과 시력, 뼈의 약화도 심각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6개월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피해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다량의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피 방사선량은 연간 3에서 5mS에 불과합니다. 반면 ISS에 거주하는 우주인들은 연간 100배나 많은 300mS의 방사선에 노출되죠. 이 때문에 우주인들이 우주에 한 번에 머무는 기간은 최장 6개월 정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우주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임무의 연결성과 베테랑의 필요도에 의해 지구로 귀환했다가 다시 우주로 나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임무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오래 머문 우주인 탑3를 공개합니다. 탑3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 1958년에 태어난 소련의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는 803일 동안 우주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가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때는 1991년 5월, 크리칼리오프는 약 5달 동안 우주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소련은 내부 분열이 극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991년 8월, 소련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급기야 12월에는 소련이 붕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가 우주에 있는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심지어 우주센터는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복귀시킬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결국 그의 10월에 귀환하려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크리칼리오프는 우주에서 정처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곳에서 그를 위로하는 것은 일주일에 2번만 가능했던 가족과의 전화통화였죠. 그로부터 5개월이 더 흐른 뒤에야 소련 붕괴 후 세워진 러시아의 의지로 그의 복귀가 추진되었습니다. 마침내 1992년 3월 25일 크리칼리오프는 지구로 복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우주로 떠난 지 10개월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지구로 귀환한 그의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지쳐 보였는데요. 러시아는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러시아 연방 영웅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러시아가 생길 때 이미 우주에 있었던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는 러시아 역사상 첫 우주비행사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우주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주 미션에 참여하며 803일이라는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남긴 인간적이면서도 멋진 한마디. 지구에 있으면 지구가 그립고 우주에 있으면 지구가 간절히 그립습니다.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 세르게이 크리칼리오프가 탑3입니다. 탑2 유리 말렌첸코. 2003년 8월 10일에는 사상 최초의 우주 원격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말렌첸코, 신부는 미국인 예카테리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식당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따로 참석해 예식을 치렀는데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는 우주에서 화상으로 전송된 신랑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말렌첸코의 우주 체류가 갑자기 연장되어 미리 정해둔 결혼식을 원격으로 치러야 했지만 세상에 한 번뿐인 로맨틱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먼 거리가 사랑에는 아무런 지장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신부 예카테리나는 우주에서 지내는 장거리 연애가 힘들지 않았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소통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참 로맨틱한 커플이죠. 말렌첸코가 탑2였습니다. 탑1 겐나디 파달카. 우주에서만 2년 5개월 지구를 약 14,000바퀴 돈
러시아의 최장 우주 체류자는 겐나디 파달카입니다. 1958년에 태어난 그는 약 5번의 우주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만 31살의 나이에 우주인 후보에 선발되어 40살이었던 1998년 8월 처음으로 우주여행에 나선 파달카. 그는 무려 17년 동안 우주비행사로 활약하며 2015년 9월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평생 10차례나 우주 유영에 나선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주에 있었던 만큼 다양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던 2015년 7월에도 그랬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10시 반 ISS에 나사의 긴급 통지문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파편이 ISS로 접근 중. 충돌 가능성이 있음. 만약 충돌한다면 현실판 그래비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겨우 1시간 반. 보통의 경우라면 ISS의 궤도를 수정해 우주 파편과의 충돌을 피했겠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지휘관이었던 겐나디 파달카를 포함해 미카엘 코리니엔코 대원, 미국인 스콧 켈리 대원은 ISS에 도킹 중인 소유주 우주선으로 서둘러 대피했죠. 다행히 우주잔해가 ISS를 피해가며 현실판 그래비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인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네요. 한편 누구보다 우주에 오래 머문 그는 우주에 있는 동안 무엇이 가장 그리웠냐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동안엔 무엇보다 비, 바람, 소리, 불냄새, 파도 치는 소리 등 지구에서 살면서 느낀 자연적인 것들이 무척 그리웠어요. 온도가 항상 일정했던 우주 정거장에 있으면 덥거나 추운 것을 느끼던 지구에서의 일상적인 자연현상들도 그리워집니다. 우주에 머무는 우주인들은 늘 지구를 그리워하고, 반대로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우주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임무와 연구를 위해 극한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우주인들의 용기와 열정 응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멋진 우주인도 추가로 탄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우주 랭킹은 여기까지. 안녕!